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가니까 최근에 유튜브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강제 청산 없는 두 배 레버리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절대로 강제 청산 없는 두 배 레버리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을 하고 투자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자라도 무지성으로 욕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은 되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튜버라기보다는 그냥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스트래티지 주식을 갖다가 비트코인 두 배 레버리지라고 투자자들이 착각을 하냐면 실제로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주가는 더 크게 하락을 하고요. 상승할 때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배 레버리지 자산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빠진다고 해도 청산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선물보다 안전하고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되게 착각이거든요. 자, 왜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 작년 11월 달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500 넘게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 조정받을 때 이제 하락해서 $233인가 이때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60% 이상 하락을 한 거죠. 비트코인은 30몇 프로 빠졌는데, 그러니 하락할 때 두 배 넘게 빠진 게 맞아요. 그리고 이 233원에서 지금은 또 400불 넘어가고 있으니까, $400 넘어가고 있으니까 또 거의 80%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은 그만큼 상승 못했는데, 그래서 이걸 두 배 레버리지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맞아요.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자, 왜냐면 지금 이미 기초자산 대비해서 이제 스트래티지 시가총액은 거의 두 배 가까이 돼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산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두 배가 됐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은 4배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2배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4배 올라가야 되니까, 그죠?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2배 레버리지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매수한 사람은요. 그때 매수한 사람은 기초자산 대비해서 16배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구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사업 가치, 자본 구조, 시장 심리가 막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2배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4배 상승할 거야, 이런 움직임으로 파악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가치가 없어요. 그냥 기초자산의 상승을 기대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거 지금 기초자산 대비해서 4배, 8배, 16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까지는 좀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왜 시총이 비트코인 기초자산 대비 2배가량 올라갔냐? 이거는 자금 조달 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최근에 2024년에 이렇게 보면, 그리고 2025년 1분기에도 전환사채 발행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한 100억 달러 정도 했거든요.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100억 달러 정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환사채라는 건 뭐냐면 5년 만기예요. 대부분 5년 만기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상환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환사채는. 그러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회사에 빚만 생기고 주식 수는 그대로인데 돈을 빌려서 기초자산을 매입을 하니까 주가는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주식 가치가 희석되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이건 언제 희석되겠어요? 5년 뒤면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그죠?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
사람들은 대부분 현금 상환을 하겠죠. 그럼 현금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하던가 아니면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을 매각해야 되겠죠. 지금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제가 알기로는 6천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사채 보유자들이 이거 현금으로 상환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파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올라갔다, 2배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2배 레버리지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보통주가 지금 프리미엄이 2배 가까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보통주를 이제 발행해서 팔게 되면 비트코인을 2배 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비트코인 2배 샀는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또 2배 올라갔다, 그러면 4배가 되는 거 아니냐, 요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 주가는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는 상환해야 될 빚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자산만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전환사채 발행해서 기초자산만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프리미엄이 끼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29년, 2029년, 2030년 이렇게 되면 전환사채가 다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뭐 현금으로 상환을 받거나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5년 뒤부터는, 4년, 5년 뒤부터 는 이제 가치가 희석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 막 5년, 10년, 막 20년 이렇게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가지고 간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거를 1년, 2년 정도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뭐 중기적으로 뭐 요 정도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자금 조달 방식은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전환사채, 이건 말씀드렸죠. 이제 주가 희석이 없이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만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우선주 발행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어요. 한 13억 달러 정도 발행된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이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또 샀잖아요. 그거 우선주 발행해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주 발행도 계속 될 거다. 근데 이 우선주는 뭐냐면, 비트코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랑은 상관이 없이 그냥 매년 8%의 배당금을 받는 주식입니다. 이자 받고 돈 빌려준다, 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주 발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식수를 늘리는 거,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파는 거, 그래서 판매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이클 세일러가 지금 2024년 말경에 요렇게 발표했던 21 플랜이 뭐냐면, 보통주를 한 2100억 달러 정도 이제 추가로 발행을 하고, 채권, 전환사채랑 우선주를 2100억 달러 정도 요렇게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을 3년 동안 모아가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주가 계속해서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이제 채권이랑 우선주로 2100억 달러 자금 조달을 하고, 그러면 부채는 늘어나지만 어찌됐든 주가 희석은 요만큼은 210억 달러까지는 이제 주가 희석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하고 있는 전략이 되게 이제 좀 괜찮은 전략이긴 해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요걸 기대하고 사람들은 투자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진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올랐다, 그러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은 4배가 오를 거야, 이런 기대는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자, 선물 투자는 2배로 쳐놨을 때 가격이 반토막 나면 강제 청산을 당해서 돈이 사라져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돈이 사라질 일은 없죠. 하지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파산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전환사채는 5년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전환사채 투자자들한테 현금 상환을 해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5년 동안은 2029년까지는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29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좀 하락했어요. 그러면 이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대부분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겠죠. 손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현금으로 상환하기 위해서는 이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줘야 되니까. 근데 이거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그거 뭐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2021년에 하락했을 땐 뭐 그게 가능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앞으로 한 2029년, 2030년에 또 그렇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외에도 이런 비트코인 표준을 채택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나온 회사들 거 전환사채 사는 게 안전하지. 이미 지금 막 가격 하락하고 빚 갚아줘야 되는 회사의 전환사채를 살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만약에 파산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채권자들은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우선순위가 전환사채가 1등이고요. 우선주가 2등이에요. 그리고 보통주가 3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고 주가 하락한다. 그래서 2029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전환가액에 못 미친다. 그러면 전환사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전부 현금 상환 받겠네. 그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팔겠네. 그럼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겠네. 그럼 주가도 떨어지겠네. 그럼 보통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시장에 막 다 던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주식이 팔리고 주가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우선주들도 막 이렇게 팔 거고요. 왜냐면 회사가 점점 부실해지니까. 그리고 나서 2029년이 돼서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다 현금으로 빨리 줘라고 이야기를 하면 회사는 파산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리스크인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무조건 안전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청산은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물 강제청산이 발생할 정도로 주가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50% 하락한다. 그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029년, 2023, 2030년에 파산할 확률이 많은 회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그렇다고 뭐 제가 2029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뭐 폭락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자, 추가적으로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더 높기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필요하냐면 주당 프리미엄이 2배 가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보통주랑 우선주 위주로 이제 보통주보다는 우선주랑 전환사채 위주로 막 이렇게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주가 희석 없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큰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요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프리미엄이 2배 이상, 막 3배, 4배 이렇게 맡길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헤지 펀드나 막 이런 트레이더들의 자금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얘들은 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지금 투자를 하냐? 자, 채권 보유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감마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좀 복잡한데요. 채권은 보통 한 장당 이제 1000불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 전환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전환가액이 뭐냐면 니들이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1000불당 뭐 요렇게 한 주를 주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을 붙여서 니들이 어느 정도 손해보고 이걸 전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프리미엄을 30%에서 50% 가까이 붙여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자, 그러면 지금 가격이랑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을 지금 한 장을 샀어요. 1000불 주고.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400 몇십 원이니까요. 얘들은 2개 조금 넘게 한 2.2개 정도 주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전환가액이 $500로 딱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은 2.2개, 2.3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개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얘들은 원금 보장을 받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5년 뒤에 주가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그러면 니들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지.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어떤 트레이딩을 하냐면 만약에 내가 이제 전환가액 $500로
뭐 1000불, 1000달러에 이제 한 장을 샀어요. 그러면 지금은 400원이, 400 몇십 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메리트가 없는데 만약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500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이 채권자들은 이제 원금 보장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숏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해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500달러 정도에서 공매도를 잡아놨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떨어졌어. 그러면 얘들은 공매도 포지션을 종료해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5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또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변동성이 계속 클수록 이 채권 투자자들은 감마 트레이딩을 하면 수익이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럼 공매도 포지션을 잡아놨는데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그래도 얘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냥 수익은 못 보지만 손해는 없으니까 해칭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 그래도 얘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주식으로 전환 안 하고 현금으로 1000달러 그대로 내 원금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공매도로 수익 본 거는 내 수익인 거고. 이런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라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는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고 이제 선물 시장에서 숏 잡는 거 뭐 요런 걸 예를 들어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으로 공매도 치는 세력들이 어떻게 치느냐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롱을 잡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숏을 잡아요. 공매도를 쳐요. 그럼 어떤 효과가 나오냐? 지금 이제 프리미엄이 200% 가까이, 2배 가까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붙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갭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면 줄어들고 상승한다고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찌됐든 이제 전환사채들은 전부 다 이제 주식으로 바뀔 거고 그러면 이제 주가 희석 자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얘들은 요런 포지션을 잡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초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프리미엄이 붙으면 붙을수록 이런 공매도 이런 구조를 이용한 차익거래 세력들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여기서부터 2배 상승하더라도 기초자산 대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시가총액이 4배까지 늘어나기는 힘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이런 구조만 보고 그냥 단순히 뭐 비트코인 올라가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더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로 단순하게 투자하신다고 하면 그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무조건 안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면 지금 마이클 세일러가 하고 있는 거 뭐냐면 현재는 매집을 위한 전략이에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빚을 지고 막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고 해서 비트코인 수량을 엄청나게 3년 동안 420억 달러 조달해서 우리는 엄청난 비트코인을 보유할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가 완화가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규제가 완화되고 우리는 비트코인 은행의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비트코인을 굴려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거야.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고객들의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예금을 다른 기업들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아니면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이런 구조로 은행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3년 동안은 엄청나게 비축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규제 완화될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굴려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요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건 저는 그거는 뭐 괜찮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무조건 뭐 비트코인이 2배 올라가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4배 올라갈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리스크가 있는데 그러면 블랙록이나 뭐 뱅가드나 이런 애들이 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최대 주주냐, 걔들이 바보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유튜브에서 무슨 블랙록도 투자하고 있고 뱅가드도 투자하고 있고 뭐 세계 뭐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또 하시는데요. 그것도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냐면 투자한 거 맞긴 맞아요. 대주주가 맞긴 맞습니다. 주요 주주가 맞긴 맞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블랙록이나 뱅가드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예요. 얘들은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대부분의 주식의 대주주입니다. 왜냐, 얘들은 지수 ETF 같은 거를 발행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엄청나게 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 운용사들은 어쩔 수 없이 지수 ETF라는 게 뭐예요? 그 상장돼 있는 주식들 다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주주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지수 ETF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행하는 자산 운용사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이 아니고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대부분의 주식의 대주주입니다. 블랙록이랑 이제 이런 뱅가드나 이런 애들은 아시겠죠? 어느 정도 비중은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주식 ETF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ETF에 투자를 한다는 건 블랙록이나 뱅가드 같은 자산운용사가 발행한 ETF를 산다는 건데, 그러려면 이 뱅가드나 블랙록은 그런 주식들을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유튜브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주 목록 보여주면서 최대 주주가 뱅가드고 그 다음이 블랙록이고 얘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얘들은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대부분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자사 보유주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많은 것도 아니고, 특정 무슨 어떤 회사에서 엄청난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뱅가드나 블랙록이 이제 주요 주주로 1대 주주, 2대 주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2배 올라간다고 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무조건 4배 올라가는 거 아니다. 그리고 선물은 청산이 있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50%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청산은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조금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9년, 2030년 정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 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반토막 나 있으면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버티지 못할 확률이 많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파산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자산을 매각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제 변제를 하겠죠. 그 우선순위는 정한사채, 우선주, 보통주기 때문에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보통주 사잖아요. 그러면 진짜 돈 못 돌려받을 확률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만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좋게 봅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전략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허쉬가 무지성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까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이 구조만 보고 무조건 2배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